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겼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자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도 다정회와 함께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은요. 백신 간격 3개월로 그리고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혼돈의 수능, 직무정지 취소 각하, 마지막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000명을 넘겼습니다. 7,022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690일만입니다.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50만 명, 100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증가 속도도 갈수록 가팔라졌죠.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이후에 10만 명까지 가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만 명까지 5개월, 30만 명 2개월, 40만 명 2개월, 그리고 50만 명까지는 단 23일만 걸렸습니다. 자, 10만 명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충남 공주시의 인구가 10만 4천 명입니다. 또 부산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도 10만 명대인데요. 지방 중소도시 전체 혹은 광역시의 한 구 전체 인구가 3주 만에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수차례 특단의 조치를 경고하고도 여전히 결단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시스템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현재 병상 배정을 대기 중인 환자가 전국에 1,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실려오면 걱정부터 된다고 응급실 의사 A씨는 털어놨습니다. 며칠씩 응급실에서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달 4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죠. 버림받죠. 알츠하이머와 당뇨, 고혈압이 있는 80대 환자인데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상에 입원했습니다. 목에 숨구멍이 있는 환자인데 여기 병원에 인공호흡기가 없으니까 중환자실 케어가 되는 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부는 현재 60세 이하 성인은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인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강도의 거리 두기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행동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백신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상호 접촉이 늘어나고 연말 모임 등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확산세가 계속되는 것이 사실 불가피해서 비상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원 제한은 4명, 4명. 그리고 영업시간은 10시든 9시든 당기는 상황들을 해야 됩니다. 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다음 주에도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동 제한이나 접촉 제한 방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특별 방역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 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고3 학생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봅니다.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4시쯤 유 전 본부장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유 전 본부장을 발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침 8시 20분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경찰들이 천막을 막 치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투신한 사람 시신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자리를 떴죠. 네, 숨진 유 전 본부장은 2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고요. 2번째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서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장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너무 씁니다.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황 전 사장 사퇴는 시장님의 명의다. 여기서 이 시장님은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칭합니다. 이 녹음 파일에선 윗선의 지시라며 시장을 7번 그리고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8번 언급됩니다. 검찰은 어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사퇴 종용과 대장동 매임 윗선 수사는 종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한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사퇴 압박을 했다는데 저는 사퇴할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건 아마도 자기들 사이 내부 문제인 것 같고.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공사 내 1인자로 불린 유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2인자를 뜻하는 유2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 오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대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서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직접 카메라 앞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역시 특검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설계자 1번 플레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핵심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 사안의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면 진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줄로 착각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끝내 특검법의 법안 상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것인지.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도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당이 당장 특검부터 합의하라고 촉구했죠. 정치적 후폭풍이 큰 사안입니다. 과연 여야가 말뿐이 아닌 진짜 특검 도입에 나서게 될까요? 지금 당장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차기 대선 전까지 결과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여야의 움직임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혼돈의 수능입니다. 자, 오늘 전국의 45만 수험생에게 수능 성적표가 통지됐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2를 응시한 6,515명의 성적표는 조금 달랐는데요. 해당 과목 성적은 텅 빈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이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EBS 수능 완선 생명과학 2 문제집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견되어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오류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평가원은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배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허둥지둥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고요. 3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 점수 빈칸 통지였습니다. 당장 대학 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문양 오류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1심 판단은 다음 주 오는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직무정지 취소 각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앞선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 재판에선 윤 후보 기준 2승 1패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선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선 패소를 했습니다. 법무부관을 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인정된다면서 징계를 유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끝까지 간다입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 위기에서 혁신과 포용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위기의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인데요.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설이 있었던 걸 대통령이 직접 차단해버린 셈이기도 합니다. 자, 홍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아들 특혜 입원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